보증금을 받지 못해 세직 계약금 2천만 원을 날려 손해배상 해달라는 세입자. 하지만 연락 두절이던 세입자의 잘못이니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는 집주인. 저는 이 사안을 볼 때 이 세입자가 좀 얌체인 것 같아요. 분명히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꾸만 이제 전화를 걸어갖고 어떻게 할 거냐, 어떻게 할 거냐. 만약에 집주인이 좀 똑똑했다면 아마 내용 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했거나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으면 깨끗이 끝났을 사안인데 이 집주인이 너무 좀 순진해갖고 그걸 못한 거예요. 근데 세입자가 그거를 이용해갖고 자기 너무 위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세입자가 아마 연락을 안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얌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전화를 받지 않아서 계약이 다시 이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. 다만 그렇게 된 이후에 세입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거든요. 이때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왜 세입자가 내용 증명까지 보내게 됐을까요? 그 세입자가 과연 얌체여서 그랬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전 재산을 받아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라도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. 계약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라는 거는 명확해야 됩니다.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를 세입자가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저 사람이 알겠다고 말하는 거는 한 달 뒤에 내 보증금을 다 주겠다. 어떻게 줍니까?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렇게 약정을 자기가 그냥 단언적으로 할 수 있는 집주인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? 그럼 과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할 수 있는 집주인과 아무것도 담보를 할 수 없는 세입자와 누가 더 돈을 마련하기가 그건 잘못 편할까요? 생각하는 거죠. 집을 담보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은행에 연락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은행에서 아니요, 충분히 그렇게 안 대출을 합니다. 해줍니다. 그거는- 대출 확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양쪽 당사자가 의사가 완전히 합치돼갖고 나간다는 게 전제하에 나간다는 거는 분명히 합치가 됐잖아요. 다만 집주인이 이것을 못한 것은 5천만 원을 더 올려받고 싶은 욕심. 그거를 왜 욕심이라고 말합니까? 대출을 받지 않은 이유가 아니 5천만 원 이자를- 올리는 게 그렇죠. 욕심입니까? 그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시세라면은 그거는 집주인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욕심내서 5천만 원이나 올려서 내놨기 때문이에요. 그것만 아니었어도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.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. 과연 이 계약을 깨진 게 누구 때문인지. 집주인 경솔하게 책임이에요. 먼저 계약 체결한 사람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. 5천만 원 때문이에요. 5천만 원을 3년 만에 올린 겁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당사자에게 어떤- 올려받은 것도 아닙니다. 예,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배심원 여러분들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. 최종 변론은 양소영 변호사께서 먼저 해주시죠. 네. 2천만 원이란 돈은 직장인이 월 100씩 1년 8개월이 돼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. 이 돈을 세입자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. 분명히 집 주인이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약을 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집주인에게 우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. 왜? 집주인이 그렇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. 뭐 나는 그거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했지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했다.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집을 나가면서 그래 나가기만 하고 돈은 나중에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? 알겠다는 얘기는 그래 알고 너 보증금을 반환해 줄게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집주인을 믿고 이렇게 계약한 세입자 입장을 배려해서 2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. 배심원 여러분,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요 거의 다 임차인만을 보호해주는 요건들입니다. 근데 유일하게 임대인을 보호해주는 게 그 3개월의 유예기간. 그 3개월의 유예기간을 왜 법에서 줬겠습니까? 집주인이 그 3개월 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준 기간입니다. 지금 이 집은 분명히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. 이 올라가고 있었고 집주인은 그 올라간 전세금에 대한 정당한 시세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그걸 고의적으로 피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. 집주인이 과연 5천만 원 올린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?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, 집주인이 경제적인 강자라는 이유 때문에 꼭 세입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두 분 대표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
이렇게 해서 최종 변론까지 들었습니다. 또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한 감성 법정을 펼쳐봤는데요. 이제 배심원 여러분들 최종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과연 처음에는 좀 세입자 편이 많았는데 마지막 이 최종 변론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최종 판정 법 대 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집 계약금 2천만 원을 날려 손해배상 해달라는 세입자. 하지만 연락 두절이던 세입자의 잘못이니 손해배상 해줄 수 없다는 집주인.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요. 알겠다 이렇게 했거든요. 알겠다 이에 예. 어떻게 의사표시를 줄게 그래. 집주인이야 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세입자를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알겠다고 한 겁니다. 과연 배심원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? 배심원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 그 결과 확인합니다. 아니 그렇게 좋아하십니까? 변호사님 정말 좋아하시는 겁니다.